보고, 듣고 세상을 말하다. 당국인들의 교양을 책임지는 당국교양백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교양백서의 황성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경제를 하부구조, 역사, 정치, 언론, 예술 등의 것들을 상부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부구조인 경제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인데요. 즉, 경제가 변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변한다는 것이죠. 당국교양백서 1화에서 나눠볼 주제는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경제인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철학가 허도웅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학과 1사학번 허도웅입니다. 제가 사실은 경제학과가 아니라 철학과이기 때문에 철학가의 입장에서 경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많은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도웅 씨,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경제잖아요. 도웅 씨께서 생각하는 경제란 무엇인가요?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산과 분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경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생산, 소비, 분배가 경제의 3요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비를 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로버트 하일브루너 씨, 이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신데 이 로버트 하일브루너 씨가 사실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좀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러면은 생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우선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가 항상 먹어야 살고 네. 마셔야 살고 네. 그렇죠. 인간은 항상 다른 거를 이렇게 소비를 소비하죠.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자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생산이란 거죠. 그래서 네. 이 생산은 결국에 그 자연물에 인간의 노동력을 첨가하는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동반하고 네. 생산은 생산자에게 소유를 발생시킨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죠. 인간은 소비 활동을 해야 생존을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인간의 소비 활동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노동력을 네.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혼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기에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돼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면 타인도 저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품들을 교환을 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품들이 교환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생산과 분배가 결국 그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생산이 있기 위해서 이제 또 분배가 있고 또 분배가 네. 잘 돼야만 이제 생산이 또 잘 되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아까 로버트 하일브루너 씨의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생산과 분배에 관한 3가지 방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제와 정치 네.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사에서 생산과 분배는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다라고 말을 해요. 네. 첫 번째로는 전통과 관습이고, 네. 두 번째로는 권위에 따른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따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시장에 대한 방법이 가장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잘 맞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데 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성현 씨께서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그냥 뭐 내가 돈을 주고 무슨 네. 물건을 살 수 있고 서비스를 살 수 있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소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해서 어떤 의미 파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해요. 하지만 돈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돈이 재화와 서비스, 재화 용역을 교환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보다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 이 돈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생산과 분배의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그게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네. 메커니즘이. 돈을 통해서 연결돼 있다는 그죠?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네.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돈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임노동을 했다는 거죠. 네. 임노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동에 참여를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는 노동에 참여를 했으면은 생산품이 생겨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품을 제공을 했다. 그리고 네.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 네.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회에 시장에 나와 있는 생산품을 우리가 사죠.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네. 이제 생산품을 또 분배 방식이 또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과 분배의 메커니즘이 네. 돈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중간항으로 해서 시장에서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생산과 분배 조화를 추구할 때 좀 네. 더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네, 이렇게 더 원활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까지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오늘의 총평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철학가의 입장으로 네. 경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회적인 관점, 좀 더 네. 큰 관점에서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의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의 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